고구마 재배하게 되면은 대부분 시고구마 묻어서 이렇게 육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필지에 가서 그냥 봄밭을 정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렇지만은 재배 과정을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쭉 알려드릴게요. 이제 2월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시고구마를 고르고 모상을 만들고 한 3월 초 빠르면은 뭐 2월 말에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고구마를 묻고 비닐 터널을 3중으로 이렇게 보온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묘를 잘 키워서 그다음에 채묘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단을 묶어서 필지에 나가서 정식을 하는 걸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모 키우는 과정을 쭉 보면은 시고구마를 고를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검은무늬병, 둥근무늬병, 바이러스 이런 것들 눈에 개체 보이면 이런 걸 다 걸러내고요. 좋은 시고구마만 골라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시고구마 크기는 15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한 감자 두세 개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작죠? 고구마, 감자가 보면은 요만하지만 주먹보다 살짝 작잖아요. 그거보단 두세 배 정도 큰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주고요.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거나 그런 거는 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고구마 자체에 그 눈이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거 심으면 많은 면적에 좀 순이 조금 나오고 작은 거 심으면 그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고구마 자체 그 성분도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작은 고구마도 이제 초기 생육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적당한 크기가 좋다. 사페평 기준으로 해서 한 75kg에서 100kg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3회 채묘 기준 봄밭 300평당 묘상 2에서 3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건정 시고구마 육안으로 판별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시고구마 파종 전에 퇴비, 비료, 살충제를 혼합 처리하셔야 돼요. 저희 시고구마 재배하는 거 고구마 수확이 아니라 잎과 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상을 했을 때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퇴비 얼마 안 하시고 하신 분들 계신데 저희 목적은 잎과 줄기를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퇴비, 비료, 살충제를 혼합 처리하셔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퇴비는 잘 부숙된 것, 시고구마 묻기 1개월 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료는 이제 성분량으로 봤을 때 질소는 6kg, 인산은 4kg, 가리 비료는 5kg 정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량을 보면 요소는 13kg 정도, 용가리인으로 썼을 때는 20kg, 염화가리는 8.3kg 정도 넣으시면 딱 알맞고요. 살충제는 방아벌레 방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묘상 전염을 좀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깨끗이 하게 관리를 하신 분들은 왕겨도 넣으셔요. 왕겨를 좀 넣으시면은 땅이 좀 포실포실해지면서 배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또 이제 고랑 사이에 이제 왕겨 같은 거 넣으시면 잡초도 좀 해결이 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좀 용이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 차면은 거기가 질기 때문에 왕겨로 좀 되어 있으면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위가 겁마르잖아요. 뽀송뽀송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왕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다시 갈아서 토양에 넣으시고 하면서 지력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왕겨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묘 키우는 과정을 쭉 보시면 시고구마 묻고요. 나란히 이렇게 묻으시면 돼요. 고구마 간격은 5cm 정도 띄어서 파종하시는 게 좋고요. 흙 덮개는 시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하시면은 부패율이 많이 생기고요. 너무 얕으면은 건조해서 싹이 나오는 게 많이 늦기 때문에 한 1cm 정도 덮어준다고 살짝 1cm에서 2cm 정도로 살짝 덮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대부분 싹 걷어내시고 위에 간 다음에 시고구마 묶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덮으시죠.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한 묘상 내에는 가급적 한 가지 품종만 하시는 게 품종 섞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은 폭을 한 1.1m에서 1.5m를 두둑을 고랑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한 줄은 한 품종씩 이렇게 하시고 품종 이름을 좀 편말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묘 키우는 과정 보면은 싹 틔우기 전에는 온도는 30도에서 33도씩, 보일러, 전연, 그리고 비닐을 또 활대를 꽂아서 3중으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싹 트기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냉상에서는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반에 가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보일러, 전열 이렇게 써 있는데 온풍기 사셔서 덕트를 또 따로 앞에 하신 다음에 이제 농자재 마트 가시면은 덕트에 연결하는 비닐 관이 있어요. 큰 긴 게. 그런 거를 하우스 둘레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신 다음에 온풍기를 돌려서 가온을 하시는 거 방법을 많이 하시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보일러처럼 전열 바닥에 깔아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구마 전열 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얇은 주황색 관으로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 깔아서 먼저 만든 다음에 시고구마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온을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전선 자체가 엄청 튼튼하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전의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쓰신 것들은 버리시고 한 2, 3년마다 좀 교체를 해서 안전한 걸로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시는 분들 가끔씩 감전되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전열선이 좀 얇고 긴데 조금 어떻게 보면 튼튼해 보여도 계속 물이랑 농작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늘어지고 파열되고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끔 좋은 전열선도 자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무상이 마르지 않도록 2에서 3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고요. 바이러스 흰비단병 발생 시 시고구마가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배수 관리 잘 해주시고 환풍도 좀 잘 해주신 것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많이 생겨요. 모 자르는 거는 좋은 묘는 길이가 한 25에서 30cm 되는 거, 마디수가 7에서 9마디 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건실하게 자란 묘에 2마디, 3마디만 남기고 채묘를 하셔야지 후기에 새로운 이제 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기고 채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채묘 후 요소 1%액을 평당 4에서 6리터 정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소 1%액이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느냐. 이걸 전화를 받으면은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종이컵 한 컵이 요소가 대략 한 140g 전후예요. 그래서 아마 한 말당 한 마리 20리터잖아요. 그러면은 1%액이라고 하면 한 200g 들어가기 때문에 한 컵 반 정도 넣어서 이렇게 타갖고 연면 시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들도 했을 때 그 종이컵 한 컵이 대략 한 130g에서 150g 정도 비료량이 그램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계량컵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많은 양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저울을 달아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취된 묘는 시원한 그늘에 2에서 3일 정도 경화 후에 정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묘를 끊어서 바로 심게 되면 이게 빳빳해요. 빳빳하고 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기를 해서 이렇게 정식을 해서 밀어 넣다 보면 이게 뚝뚝 끊깁니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경화가 되지 않고 이게 연하기 때문에 끊기는 현상인데, 끊기면은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고구마가 안 생기는 게 많겠죠. 그래서 경화를 시키면은 수분도 어느 정도 날아가고, 또 뿌리가 이제 그 마디 사이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뿌리 발달이 좀 되기 때문에 경화를 시킨 다음에 그늘에서 조금 더 놔뒀다가 심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뿌리 맑은제를 조금 더 첨가해서 뭐 하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2, 3일 정도 경화 후에 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300평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6,000에서 7,000주는 이제 사질 토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토질이 좀 괜찮고 하는 곳은 이제 한 5,600주 정도 내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재배했을 경우에는 다른 교재들은 3월 하순부터 4월 써 있는데 저희 지역은 3월 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월 초에 하려면 아예 비닐 안에 다 손으로 심으시고 비닐을 덮고 손으로 다 일일이 꺼내시고 흙을 얹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 지역에는 날씨가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조기 재배를 하려면 4월 20일 전후에 하고 나서 손으로 꺼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좀 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고구마 회장님이 따로 재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일찍은 조기 재배는 좀 힘들고 한 4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이제 비닐 피복하고 흙을 다 올려준 상태에서 고구마 묘를 또 심어요. 묘를 심은 다음에 흙을 다시 얹어줘서 잎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5월 5일 정도가 만상이 돼요. 이제 늦서리가 그때 5월 5일 전후로 오잖아요. 그때까지 고구마를 그대로 놔뒀다가 5월 달에 비가 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흙이 씻겨 내려가니까 이제 안에 있던 잎이 저온을 피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보름 사이 동안에 두둑 안에 이제 수분이 있게 되다 보면은 이제 뿌리가 1차적으로 발달된 상태에서 잎이 햇볕을 보니까 생장이 좋아집니다. 그런 형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수확을 앞당겨서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배색 비닐 사용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두둑 만들고 고구마를 일렬로 심고 비닐을 덮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 손으로 꺼내 주셔야 돼요. 꺼내 주시되 비닐을 사용했을 경우 이 비닐 안에 재배를 했을 경우 이 타공 비닐이 되어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배색 비닐이다 보니까 햇빛을 낮에 받으면 거기 뜨겁잖아요. 뜨겁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잎이랑 그 닿는 부분에 좀 고온이 되다 보니까 또 타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재배를 비닐 표복을 해서 그 안쪽에다가 심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제 비닐 생산업체에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을 사셔서 하시면 돼요. 밑에 지방은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한 달 일찍 수확해서 나가는 거가 이제 한 달, 2달 일찍 하는 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랫지방은 따뜻해서 그렇게 좀 많이 합니다. 저희 지방은 인력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4월 20일에서 4월 25일 조기 재배할 때는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고구마 분밭 정식 쭉 나와 있는데 질소질 비료, 궤근의 단백질 합성, 궤근의 모양, 크기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질소가 과다했을 경우는 지상부 생장을 조장해서 잎이 무성하게 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한 3, 4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좀 많으면 뿌리 발달을 경화시켜서 굳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가 너무 많은 토양은 고구마가 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예 비료를 안 주시면 안 돼요. 왜 적정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질 토양에서 그 고구마가 잘 된다고 해서 객토를 많이 받으면서 사질 모래흙이랑 이제 황토흙이랑 반만 섞인 거라 좋다고 딱 받아요. 그러면은 황토흙은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없어서 작물 생장에는 엄청 좋은 흙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마사토양이랑 섞어버리니까 황토 땅들은 솔직히 비가 오면 질어요. 딱딱하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질 토양은 물을 가둬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개가 섞어서 들어간 토양에 작물을 심으면은 퇴비나 양분을 기본적으로 안 넣고 하시면 다 죽어요. 들깨, 고구마 다 죽습니다. 강한 작물들도 죽기 때문에 만약에 사질 토양에다가 황토흙을 섞은 걸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고구마 했을 때는 퇴비는 800
300kg 정도, 300평당 많은 양 주시면 안 돼요. 800kg에서 1톤 그 사이로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개간지 들어가는 비료양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요걸 한 2년 정도는 하셔야지 지력이 좀 높아져요. 그러고 나서 기경지 되는 양으로 해서 전용 비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육 받은 게 고구마에 좋다고 무조건 새육 받아서 거기다가 하시면은 첫 해는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리 고구마가 비료기가 덜한 곳에서 잘 자라고 당도가 높다고 해도 아예 새 땅, 모래흙이랑 황토흙이랑 섞였다고 해도 영양분이 없다고 생각을 들면은 이렇게 해서 개간지 질소량으로 주시고 퇴비도 기본적으로 800kg 정도. 800kg 실제로 그것을 뿌리면 얼마 보이지도 않아요. 살짝 뿌려준 거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뿌려주시면은 질소지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안 달립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간지는 1.5톤이라고 써 있는데 왜 800kg라고 얘기를 하면은 새로 받은 땅 자체가 어느 정도 양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800kg 주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800kg에서 1톤 정도 가감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해주시면 되고요. 질소지 비료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되고 정량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고구마 자체가 가리 비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궤근에 가장 필요로 한 요소가 이제 칼륨입니다. 가리라고 하죠. 이런 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 후기에도 연면 시비로 계속 주시는 게 고구마 수량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도도 높여주고요. 인산은 산업 객토시에 인산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인산 자체가 이제 세포 분열을 좀 촉진시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좀 적다 보면 초반에 뿌리 생육이 좋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간지 새 땅을 받은 곳들은 인산질 비료도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퇴비는 충분히 부족된 퇴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정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간지를 했을 때 아예 사질 토양이 있어요. 산흙.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갖고 퇴비를 한 1.5톤 정도로 좀 많이 넣어주시고 아까처럼 요즘엔 대부분 모래흙이랑 황토흙이랑 섞어서 많이 주세요. 지륵이랑. 그렇기 때문에 800kg에서 그런 데는 800에서 1000kg 정도 그 사이로 일단 주시고 재배해 보시고 다음 연도에 또 가감을 해서 한 번 더 넣어주시면은 토질 향상과 지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원예용 비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맞춤형 비료 재배하시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계신데 가장 좋은 고구마 전용 비료로 쓰시는 게 우리가 가장 이해도 하기도 편하고 시비하기도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용 비료 사용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구마 본밭 정식할 때 본밭 만들 때 주의사항을 쭉 보면요. 전면 피복을 할 경우 잡초 방제 효과는 있으나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물에 스며들지 않아서 가뭄 피해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면 비닐 피복을 했을 경우에는 여름에 2번에서 3번 정도 관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붕소 유황을 좀 과다하게 사용하면 식물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 붕소 유황 붕소는 원예용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주면 좋다 해서 주시는데 뭐 300평당 뭐 한 1kg 내외로 조금만 주시는 게 좋고요. 유황 같은 경우는 뭐 당도 높이고 뭐 군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해충 살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주시는데 300평에 5kg만 딱 맞아요. 그거보다 많이 주게 되면 생육에 좀 안 좋기도 하고요. 한번 그 5kg 정도 주시면은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5kg를 넘지 않았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밭노타리 작업을 평탄하게 하지 않을 경우 빗물이 고여서 이렇게 스패를 받아서 빨갛게 낙엽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병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물이 한 24시간 이상 계속 고여 있고 날이 뜨겁다 보면 그냥 죽어버리죠. 그래서 고랑을 너무 길게 하지도 말라고 해요.
한 10m나 20m 사이로 한 번씩 옆으로 고랑을 두둑을 무너뜨려서 가로로 이렇게 해갖고 배수로를 계속 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비탈밭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평지나 긴 밭들 그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간간히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붕소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크게 많은 피해는 받지 않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잎이 타는 현상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오른쪽 이런 게 이제 붕소 가행 장애가 좀 있다. 근데 비가 오고 좀 강우기를 좀 넘다 보면은 이런 게 조금 덜해지긴 합니다. 지대별 삽식 가능 시기에 보면은 저희 지역은 원래 최적기는 5월 5일 이후예요. 5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가장 알맞다고 보여지고요. 늦게 심을 수 있는 품종들은 아마 6월 1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장마기가 있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심어 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또 조기 재배하기는 조금은 어려우니까 이제 조기 재배는 웬만하면은 좀 피해 주시고 적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상부 과목무 대책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쭉 있는데요. 질소질이 많고 가리 성분이 적을 경우 지상부만 무성해집니다. 지상부가 무성해지면 궤근이 안 달리면 양분이 불균형해졌을 경우에 지상부가 좀 안 달리고요. 지상부가 무성하면서 궤근이 많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책으로는 질소, 인산, 가리질, 비료를 균형 있게 시비해 주는 게 좋아요. 작물이 질소질 비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 진단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분석 의뢰해서 어느 정도 내 땅에 질소질 비료가 있나를 보시고 이제 질소질 비료를 좀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산 같은 경우는 토양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 인산이라고 해서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인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산질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산질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우니까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시는 게 좋고요. 황산가리, 연면시비 쭉 있는데 황산가리, 염화가리 같은 거 연면시비 하라고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 같이 가서 뿌려줬었는데 이게 물에 타다 보면은 염기성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바뀌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비를 입던지 또 마스크 착용하고 안전 고글 착용하고 이렇게 뿌리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산가리, 수용성 인산가리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덩굴 자르기, 뒤집기 등은 효과가 미비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황산가리, 연면시비보다 인가리, 연면시비 3회에서 4회 정도 하면 당조도 높아지고 수확성도 좀 높아지니까 그거를 꼭 해주시는 게 핵심 방법입니다. 과반모 했을 때 황산칼륨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인산가리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연면시비는 햇빛이 강한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새벽이나 오후에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육 최정기인 8월 하순 이후부터 수확 30일 전까지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는 게 생육 수확성이나 상품성을 좀 높이는 게 도움이 줍니다. 퇴비 비료 투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고구마 생산할 때 가장 힘든 게 심는 거랑 수확하는 거, 인력 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계가 되었다고 해도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동화 기계가 있는데 수확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톤백에 넣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도 많이 나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공장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거 소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까짐 영상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와 수확을 하고 나서도 손으로 주워 담는 이런 인력이 들어가는 농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계화율 쭉 보시면 경운 정지는 100% 돼 있고요. 정식은 거의 실제적으로는 인력으로 한다고 보여지고요. 수확도 기계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덩쿨 파쇄기하고 땅속작물 수확기로 수확하고 나서 그 줄기들을 끊어서 그 콘티박스에 담는 거는 다 인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기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가격이 비싸고 또 밭 자체가 평평하고 균이랑 좋은 밭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돌밭도 있고 비탈도 심하게 진 데도 많기 때문에 기계화율을 100% 하기에는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서 개발 쭉 해서 이제 트랙터에서 기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식을 하는 기계도 나와 있고요. 한데요. 대면적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작이 적은 분들은 이제 손으로 심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정식기 활용도가 낮은 요인 쭉 있는데 센터에 이렇게 해서 그 채소 이식기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이 반수동형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신기긴 해요. 근데 우리는 결주가 한두 주 나는 거는 못 마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빌려 쓰시는데 결주율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인력이 없거나 하면은 그런 거 사용해서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밭구조가 협소하고 경사가 좀 있는 밭들이 많고 돌도 많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탁승하여 묘를 공급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이상 트랙터 부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작은 면적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보행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센터에도 한 5대 정도 있어요. 쓰시더라고요. 한 3-4분들 쓰시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고 못 쓰시는 분은 못 쓰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비닐 피복해서 위에다 흙을 얹어주고 나서 이 기계로 정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비닐에 좀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에 닿으면 고온에서 좀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기계화 또 된 게 이제 100% 된 거라고 하면 수확 전에 줄기 제거하는 파쇄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다 쓰고 계시죠? 센터에도 있으니까 이거 쓰는 게 편해요. 저도 올해 이걸로 해서 파쇄하고 바로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예초기로 하지 마시고 센터에 있으니까 파쇄기란 너무 밑으로 높이를 내려서 치시면 비닐이 잘라지는 것을 원하신다면서 이렇게 두둑 낮게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잘 안 나가요. 기계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치시면서 줄기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바짝 하면서 비닐까지 다 찍기를 원하셔갖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돌도 튀고 기계도 가끔씩 쓰게 되고 기계도 오래 못 쓰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이를 잘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 수확은 이제 트랙터에서 달아갖고 하는 땅속 작물 수확기 이렇게 해서 체인 형식으로 된 것들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는 게 싫다고 하시면 쟁기로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사조식 쟁기형으로 나와 있는데 두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한 줄 두둑 만들거나 두 줄 두둑 만드는 기계들로 많이 두둑을 만들다 보니까 쟁기도 대부분 쟁기형으로 땅을 뒤집어서 고구마를 캐신 분들은 외줄 쟁기나 두 줄 쟁기를 활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좀 많네요. 질소질 비료는 유한 요소. 유한은 좀 많이 속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질소질 비료가 한 20% 내외 되고요. 요소는 한 포에 한 46%의 질소질 함량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산질 비료는 과성, 용성인비, 중과성 쭉 나와 있는데요.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용가린. 농협에서 그 용성인비 달려면 용가린을 많이 주세요.
근데 용가리는 속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효성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생육 초기부터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되고, 용성인비는 지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수용성 인상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가리인과 용성인비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흙을 받아서 아예 생땅이라고 하시는 필지들은 용성인비 한 2포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밭작물 하실 때는. 왜냐면 인산질 비료가 초기 생육이나 이런 세포 분열 같은 걸 촉진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성인비를 2포 정도 넣고 용가린도 1포에서 2포 정도 기본적으로 넣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넣으면 첫 해는 되게 맛있어요. 고구마가 엄청 맛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리지비료는 황산가리, 염화가리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 가리지비료 고랑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과범모 됐을 때 고랑해도 주시고 연면시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도를 조금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황산가리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염화가리보다. 보시면 되고, 규산질은 규산 회질 비료로 해서 좀 논에서 사용하시다 남으신 거 뿌리신 분들 계신데, 매년 주시기보다는 3년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양을 계속적으로 주다 보면 작물을 다른 작물을 심기에 알맞은 토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많은 양을 주시지 마시고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kg에서 그 내외로 쓰시면 가장 알맞은 것 같아요. 석회지비료는 생석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생석회는 좀 위험하니까 그 물에 닿아서 이렇게 발열을 다 뺀 전용 칼슘 석회 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생석회 저기 축산 농가들 나가잖아요. 그 소독용으로 그거 갖다 쓰시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미령 요소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객토를 했는데 아예 모래땅이고 양분이 없다 하면 미량 요소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파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두 포 정도 처음에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합비료로 고구마 전용 비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땅을 받았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새 땅을 받았을 때 용성인비 2개, 용가린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넣고 복합비료 넣고 재배를 하다가 이제 과범모가 됐을 때는 황산가리를 한 300평에 20kg에서 고랑에다가 쭉 뿌립니다. 그냥 흩어서 막 뿌려주고, 300평에 한 표 뿌린다고 해서 엄청난 양이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요. 뿌리고 비가 오고 나서 약간 과범모 되는 것 같으면은 인가리를 이제 물에 타서 연면 시비로 이렇게 3에서 4일 정도 주면은 당도가 엄청 높아요. 지나가다가 밭에서 쪄놓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 놔두면 하나, 2개씩 먹다가 막 그냥 포장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는. 그걸 보고선 저희 지역 농가가 좀 해달라고 해갖고 작년에도 또 해줬었는데, 이 고구마가 생각보다 수확량이 괜찮으니까 많이 하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확기 때 좀 수확할 때 좀 인력이 좀 많이 든다는 점이 좀 단점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늘. 비료 종류 보면은 화학적 반응으로 해서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이건 보세요. 너무 많이 황산가리를 주면은 나중에 산성으로 반응할 수 있다. 황산가리는 이제 화학적 반응은 중성이지만 생리적으로는 상성 비료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쓰고 너무 많이 쓰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해는 그렇게 해서 황산가리를 주시고 나중에는 그냥 연면 시비만 인산가리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고구마 정식 했을 경우에 대부분 옆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비껴서 수평으로 심으시죠? 그래야지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면적 하시는 분들, 고구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평하게 두둑 만들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넣고 흙을 덮어요. 덮고서 비닐 덮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수평으로 심는 게 원래 가장 수확성도 좋고, 고구마도 직각으로 해서 나란하게 달리기 때문에 좋은 고구마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삽식기를 이용해서 약간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에 잎은 위쪽으로 한두 마디 정도 나오게 하고 밑에 부분이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수평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7마디 정도 되는 모를 사서 심는 게 수확량이 가장 좋기도 하고 상품성도 좋은 제품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충남인가 어디 천태산 고구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고추 심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좋은 2개만 수확을 하는 거죠. 그분이 고구마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주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평 심기에서 여기에서 수량 다수확을 보고 상품성도 좋은 것들이 그래도 한 3, 4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심습니다. 호감미 이런 것들 품종은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상품성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심으면은 조금 더 수확량이 많을 수가 있겠죠. 고추 심기를 했을 경우는 모양도 안 좋고 여기 한두 개만 좀 상품성 있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플러그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무병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양하고 플러그묘로 해서 모판에서 나가면은 이게 전에는 시민들은 다 나눠줬었는데 이것을 고추 심기처럼 이렇게 그냥 고추 모종 심기처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뱀 또라이트듯이 막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혹시나 포트로 이렇게 해서 파는 무병묘가 있으면은 요거를 잘라서 옆으로 심은 다음에 요거를 잎을 길러서 그 이제 줄기를 묘를 채취를 해서 다시 삽식을 해서 다시 키우고 하는 과정이 무병묘 재배 기술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지금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거는 배급을 안 해요. 아예 자꾸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철물점에서 정식기, 삽식기를 구매를 하셔서 재배를 하고 있죠.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계속 오래되니까. 고구마는 활착기는 정식 후 한 10일 정도 되면은 뿌리가 땅에 활착을 앉게 됩니다. 이 궤근 분야기, 궤근이 조금씩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정식 후 30일 정도만 되고요. 궤근 형성기, 정식 후 한 50일 전후가 되면은 그때 궤근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궤근, 고구마의 부피가 커지는 시기를 지납니다. 가장 무성해졌을 때가 한 60일 전후가 이제 잎이 가장 무성하죠. 그때부터 궤근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옆면 시비로 인상가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무성해도 인상가리 치셔도 어느 정도 당도랑 크기를 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구마 궤근 현상 및 비대를 좀 보면은 활착기, 삽식 후에 활착하여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덩이뿌리 분화기 정식 후 30일 정도 되면은 뿌리 궤근으로 될 뿌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심게 되면은 베네아르카는 어떤 품종이든 첫 뿌리, 첫 가지로 나온 것들은 고구마가 대부분 안 달려요. 그거는 이제 양양분을 주로 빨아들이는 뿌리가 돼버리고요. 그 뒤로부터 좀 생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첫 번째 마디에서 고구마 달린 것도 많긴 한데 대부분 첫 번째 들어갔던 마디에서 실생 뿌리가 생기고 뒤에는 이제 궤근으로 되는 이제 고구마로 되는 것들이 좀 분화가 됩니다. 덩이뿌리 형성기는 정식 후 한 40에서 50일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쭉 보면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요. 고구마 순을 봄밭에 심을 때 환경과 덩이뿌리 좀 이제 질소질 비료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간 상태에서 비가 자주 오게 되다 보면은 고구마 자체가 좀 흡비 능력이 많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은 비료를 잘 흡수를 해요. 비가 자주 오면은 잘 흡수를 해서 지상부만 무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배수를 좀 좋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구마는 배수 잘 되게 만들고 비배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수확량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좀 과방무가 됐다고 하면은 인가리를
좀 연면시비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 정식 후 생육 초기에 토양 수분이 궤근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궤근수가 보면은 생육 초기 및 궤근 비대 초기에 가뭄이 지속되면은 궤근수는 호감미는 한 76% 정도 감소하고 평균적으로 43%가 감소합니다. 궤근 중은 호감미는 21%, 평균적으로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한 40에서 40% 전후로 많이 준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고 나서 물 주는 게 앞에서도 물 주는 게 좀 좋다. 감으면 좋고, 너무 말랐을 때 하지 마시고 비 오기 전에 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비 오고 나서 심으면은 밭이 질어서 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온다고 했을 때 흐린 날 바로 심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런 게 날씨에 나와 있지 않으면 심고선 물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물 부족 비에 쭉 나와 있는데 수량수 차이가 많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초기에 물 관리를 좀 안 해주시면은 가물다 보니까 뿌리 비대를 못 하다가 이제 장마기 때 물을 흡수를 급격하게 하다 보면은 겉 표면이 터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물 관리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물면 한 번씩 대주라는 거죠. 그래, 한 번씩 대주라는 거고, 혹시나 고구마 물을 줄 때 심고 나서 이제 날씨 보면서 심으시겠지만은, 심고 나서 이제 생육이 좋고 8월 달에 만약 비가 안 오는 상태가 있으면은 물을 한두 번씩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비 예보가 없다 하면은 한 번 정도 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비 온다고 하면은 언제 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잎이 막 돌아가고 너무 뜨거우면 한 번 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 그때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돌릴 때 오전에 대주다가 갑자기 한 12시나 2시에 뜨거울 때 꺼버리면은 얘네들이 가뭄 타는 현상도 심하고, 그 물방울 자체가 돋보기 현상이라고 해서 햇빛을 받으면서 좀 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더울 때 물을 스프링클러로 돌려주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려주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돌린다고 해서 이 두둑 위까지 물이 다 올라오진 않아요. 금방 또 마르기 때문에 물 줬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물을 스프링클러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을 대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스패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랑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바로 물을 빼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긴 고랑에다 물을 계속 대주시면은 어느 정도 물이 찼다 하면 옆으로 호스를 넘겨서 물을 대주시는 게 좋고요. 또 고랑이 너무 길면은 배수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한 15에서 20m 간격으로 해서 두둑을 잘라서 옆으로 배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랑에 대다 보면은 여기서 끝까지 안 흘러가고 중간에 멈추는 경향도 있어요. 배수가 너무 심하게 돼서. 그럴 경우는 호스를 어쩔 수 없이 중간까지 길게 가져가면서 뒤로 넘겨주면서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부터 물을 대주기 시작하려면 이 뒤쪽으로도 물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물을 대주는 위쪽은 사보를 퍼서 두둑을 만들어 주던지, 아이디가 좋으신 분들은 비료포대에다 흙을 담아갖고 그냥 이렇게 눌러 놓으신 상태에서 호스를 위로 올려두면은 뒤쪽으로는 물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소규모 농가가 여기 많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수확은 인력 수확을 많이 하죠. 순치고 또 손으로 다 수확을 많이 합니다. 호미로 많이 하시죠. 기계 수확했을 경우에는 순을 치고 비닐을 제거하고 이런 땅속 작물 수확기 또는 이제 쟁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계 굴치를 하고 손 수확을 또 추가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인력비가 심을 때랑 수확할 때랑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데, 수확 후에
큐어링 처리를 잘해야지 보관이 잘 돼요. 대부분 수확하고서 바로 판매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가장 큐어링을 잘 못했을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근데 큐어링 시설 많이 갖추고 계신 분이 없어요. 갖추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콘티 박스에 좀 일괄적으로 쌓아든지 아니면 하우스에다가 쫙 널어서 통풍을 세게 시켜서 말려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큐어링 시설에서 온도를 30에서 33도씨, 습도를 90에서 95%로 맞춰서 3, 4일 정도 계속 순환의 환기를 같이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상처난 부분을 아물고 하기 때문에 저장 중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부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이런 거 했을 경우는 35도씨 이상에서는 조직이 상하기 때문에 30에서 33도씨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이보다 오래되면 싹이 틀 염려가 있으므로 꼭 날짜도 3에서 4일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계속 돌려서 열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닫아버리면 안에서 얘네도 호흡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많이 썩은 현상이 추가로 일어납니다. 네. 저장 온도는 12도에서 15도가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 큰 저장고들은 이렇게 맞춰놨는데 소형 저장고 3에서 5도짜리에서 이제 3에서 5평짜리 저장고에서 저장을 했을 경우는 그게 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12도로 맞춰보고 어느 온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를 보고 나서 12도에서 맞췄는데 8도까지 내려간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8도까지 막 내려간다 하면은 14도로 맞추시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작은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저장고를 한번 돌려보시고 온도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온도 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도씨 이하에 오래 두면 냉해를 입어서 맛이 나빠지고 싹이 트지 않으며 썩기 쉽습니다. 0도씨에서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혹시나 0도씨에서 24시간 좀 되면 냉해를 입어서 다 썩은 현상이 생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작용이 왕성해져서 마르기도 하고 싹이 터서 성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습도는 85에서 9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꽉 저장고에 닫아놓고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수분이 좀 빠지면서 밑에 물이 고여요.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긴 하는데 저장고 벽면에다가 온도계랑 습도계가 같이 되는 것을 좀 걸어놓고 습도 조정을 해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건조하면은 바닥에 물을 좀 뿌려줘서 습도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중 수분 손실에 의한 자연감량은 10% 내고요. 저장하면서 또 병이 생기거나 썩은 형상으로 또 버리는 것 또한 2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장고에 저장했을 경우는 감모유 20% 전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시기도 한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이게 일중 하우스는 거의 밖에 온도랑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육묘할 때 쓰는 온풍기를 갖다가 놓고서 온도를 맞춰놓고 가온을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2월달에서 3월달 되면 문을 열어서 환풍을 좀 자주 해주시고 4월 이전에 다 출하를 마치셔야 돼요. 4월 이후가 되면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굴도 많이 하시는데 강원도에서 많이 해요. 시감자 하시는 분들, 법인 같은 경우 다 토굴이더라고요. 여기는 온습도도 일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가온하는 시설 조그만 것만 다르면 다 그냥 쉽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이제 토건비 이런 것들, 건축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장했을 때 좀 편한 것들, 획일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